입문자를 위한 15분 속성 특강, 라인과 오브젝트. 기존 롤 유저분들은 채팅창에 스포하지 말아주세요. 이게 롤 유저분들이 그런 거 있어요. 롤이 이게 지금 워낙 고인 게임이잖아요. 고여 있다 보니까 다 뭔가 이렇게 물어보면은 너 그것도 몰라? 막 이런 느낌이에요. 아, 이걸 못해? 이걸 몰라? 이런 느낌인데, 또 원래 이게 게이머분들이 뭔가 다른 게임을 가도 뉴비를 보면 엄청 그냥 막 참지를 못해. 이렇게 몸이 달아올라가지고 알려주려고 그러고, 상대는 막 이해도 못했는데 아직 걸음마도 안 됐는데 막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그런 게 좀 있긴 해요. 자, 그러니까 다들 이제 진정하고. 아, 야, 이거부터예요? 아니, 저희 팀에서 이제 카트 이런 거 보시다가 피파 보시다가 넘어오신 팬분들도 있거든요. 예. 그분들을 위한 아. 독점 시간. 뭐 이게 이제 롤의 랭크 게임의 근본, 그러니까 일반 게임의 근본이기도 한 소환사의 협곡 맵이에요. 탑뷰에서 본 약간 그 왜 저희가 뭐 구글 어스 이런 지도 같은 거 보면 딱 나오는 지도인데, 일단 탑 라인이 있고 미드 라인이 있고 바텀 라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정글이 존재해요. 라인별로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쭉 얘기를 해보면, 일단 탑 라인, 여기가 소위 얘기하는 상남자 상여자의 라인, 그러니까 진정한 게이머들이 가는 라인이죠. 저도 여길 갑니다. 진정한 게이머들이 가는 라인. 1대1에 대한 그 피지컬 승부, 또 아군을 도와주는 뭐 순간이동의 유무. 근데 거기서 이제 땀내나는 그런 결투를 통해서 결착을 보고, 이 딱 봐도 이게 맨 위에 군림하잖아요. 탑. 예, 맨 위에 군림하는. 그러니까 진짜 게이머들이 가는 그런 라인이라 보면 돼요. 보통 여기에 이제 그래서 좀 약간 전사 같은 픽들이 많이 가요. 뭔가 이렇게 냉병기 같은 거 입고 싸우는, 뭐 검과 뭐 도끼 뭐 이런 거 든 친구들이 많이 가는데, 요즘 보면 근데 가끔 이렇게 총 든 애들이 와가지고 좀 이상한 거 하고 하긴 하는데, 그런 애들이 되게 치사하게 게임하는 거라서 나쁜 애들이고요. 본인이 그런 성향에 맞다면 탑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글이 이제 좀 머리가 아픈 곳이에요. 이게 딱 봐도 정글이 보면 막 돌아다녀야 되잖아요. 자기 라인이 없어요, 사실. 라인도 갔다가 이렇게 뭐 정글 돌아다녔다가 뭐 이것저것 다 해야 되는데, 그 중간중간에 이렇게 막 캠프마다 이렇게 정글 몬스터 있는데 이것도 먹어야 되고요. 그 시간도 재야 돼요. 그래서 보통 정글 유저들이 좀 이거는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좀 약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예, 뭐 유저분들을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실제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돼 있는 구조거든요.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은 보통 그런 상황들이 많이 나와요. 이렇게 탑에 가면은 바텀이 불러요. 너 왜 탑에 가? 우리 지금 갱 호응 가능한데? 이거 말한 말이야. 이러고 바텀에 가면 탑이 불러요. 그리고 이 두 개를 왔다 갔다 하면서 미드를 봐줘야 돼요. 그런 거 하면서 자기 정글 캠프도 먹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이제 정글이라는 그 단어가 박혀 있는 장소에 저희가 또 이따 설명드릴 거지만 이제 대형 오브젝트라는 게 나오는데, 이것도 관리를 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정글이 되게 낭만적이게 보면은 말 그대로 그냥 이 게임을 그 지휘하는 연주자, 그러니까 거대한 그런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연주자인데, 나쁘게 보면은 좀 약간 말단 사원 같은, 그러니까 이거 하라 그러면 이거 하고 저거 하라 그러면 저거 하는, 예, 그런 걸 좀 왔다 갔다 하는 포지션입니다. 그리고 미드, 이런 류의 전략 게임에서 뭐 다른 전략 게임으로 가도 항상 이제 중앙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여기서 롤도 미드가 똑같죠. 보시면 이게 선이 쭉 이어져 있는데, 양쪽 라인은 본인들 라인에 가고 또 적진까지 가면 꺾어 가야 되는데, 미드는 일직선으로 이렇게 대각선으로 쭉 이어져 있어요. 그만큼 라인 복귀 속도도 빠르고 다른 라인에 개입했을 때 움직이는 거리도 제일 짧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정글 미드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좀 교류를 하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게 이게 또 게임의 핵심이고,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얘기가, 정글 미드가 같이 움직이는 건 맞지만 강한 미드가 있어야 강한 정글도 있을 수 있다. 왜냐면 미드가 밀리는 순간 상대 정글 미드가 우리 정글을 공략할 수 있는 거고, 그럼 자연스럽게 미드의 약세가 뭔가 게임의 약세로 이어진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정말 다양한 챔피언들이 가요. 메타마다 다르고 뭐 시기마다 다른데, 그래서 가장 그 입문자분들이 이제 느낄 수 있는 스탠다드한 건 역시나 마법사, 그러니까 메이지류, 뭔가 스킬들로 딜을 많이 넣는 그런 챔피언들이 가서 약간 뒷심도 챙기면서 강한 라인전을 보여주는 그런 픽들이 좀 많이 가고, 여기서 좀 심화편으로 가면 이제 AD 챔피언들, 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유튜브 같은 데서 영상으로 보는 그 하이라이트형 챔피언들이 있죠. 뭐 제드, 뭐 야수오, 요네, 이 친구들이 다 이쪽으로 가는데, 거기는 나중에 손을 내셔야 돼요.
입문하셨으면 일단 뭐 빅토르, 오리아나, 라이즈 이런 거부터 이제 좀 천천히 입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바텀은 여기 사실 단어가 하나 더 붙는데 보통 바텀 듀오라고 하죠. 여기 가는 사람들을 원딜과 서폿이 이제 손을 잡고 바텀 라인에 가야 돼요. 원딜과 서폿이 같이 있다 보니까 이게 엄청 끈끈한 영혼의 파트너를 만날 수도 있고요. 이런 괴물과 이런 마귀랑 내가 게임을 해야 되나 싶은 불청객과 라인을 설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바텀 유저분들이 좀 되게 예민해요. 제가 이게 단연간의 그런 랭크 게임 경험으로 느끼는 건데 바텀 유저분들 좀 예민한 건 있어요. 근데 다만 이 라인의 그런 독특한 매력이라면 역시 원딜로 갔을 때는 원거리 딜러라는 챔피언이 초반에는 분명히 좀 많이 약해요. 다른 포지션들에 비해서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챔피언들은 스킬로 딜을 하는 게 아니라 치명타로 딜을 하잖아요. 기본 공격으로. 그래서 롤의 뭔가 되게 결정적인 하이라이트, 큰 대회의 하이라이트 같은 걸 보면 항상 원딜 비중이 높아요. 마지막에 가서 펼쳐지는 소위 얘기하는 하이퍼 캐리. 그거 하나를 보고 많은 원딜분들이 바텀으로 가는 거고 그 로망을 잊지 못해서 막 엄청 많은 선수들을 막 추앙하기도 하고 뭐 예전에 왜 우지나 데프트 이런 선수들이라던가 또 그런 하이퍼 캐리 한번 보여준 선수들에 대해서는 막 그래서 기대치가 엄청 높거든요. 그런 걸 내가 목표로 하고 있다면 원딜로 가는 게 맞아요. 원거리 딜러로. 그리고 서포터는 약간 이제 좀 뭔가 다른 게임에서도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나는 딜러보다 뭔가 힐러 같은 게 재밌다. 난 좀 탱커가 재밌다. 뭐 아니면 버프 주는 직업들이 재밌다. 그런 성향이신 분들이 서포터도 좀 많이 갔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고 저도 약간 실제로 다른 게임 할 때 좀 그렇긴 하거든요. 저도 탑 서폿을 많이 가는데 또 서폿 가는 성향이 있다 보니까 딴 게임 할 때 좀 그렇기도 해요. 여기 이제 약간 좀 판을 깔아주는 역할이죠. 뭐 팀의 어머니, 아버지 이 얘기도 많이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본인이 CS를 안 먹는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대신에 내가 바텀 라인에서 원딜을 키울 수 있고 바텀 라인전의 핵심을 담당을 해야 돼요. 일반적으로는. 그러면서 내가 돌아다닐 수 있다. 정글과 함께. 그러니까 정글의 역할도 같이 하는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가장 가까이 있는 미드라인에도 개입을 해야 되고 정글과 같이 움직이면서 뭔가 아군 챔피언들이 킬캐치를 할 수 있는 강한 CC를 넣어줄 수 있는 판을 짜는 경우도 있고 혹은 유틸 챔피언이라고 하는 아군을 밀어주는 아군의 능력치를 올려주는 뭐 다른 게임으로 치면 이제 막 뒤에서 이렇게 음악 부르고 뭐 이런 뭐 이렇게 축복 같은 거 주는 그런 느낌의 역할들을 수행하면서 아군을 더 강하게 만들어줄 수도 있어요. 근데 결국 바텀 듀오의 핵심은 듀오라는 거죠. 둘이 함께 이제 한 몸이 되어서 바텀 라인전을 이기는 걸 전제로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협력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바텀 라인에서 서포터로 한번 시작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여기 좀 많이 힘들거든요. 바텀 라인이 긴장 빡 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저도 서포터 출신으로 LCK를 나가봐가지고 아는데 여기 힘듭니다. 그 원딜 친구들이 좀 제 느낌상 좀 천방지축일 때가 많아요. 약간 고양이 같다고 해야 되나? 이게 좀 행동을 잘 이해가 안 될 때도 있고 또 귀엽긴 귀여워요 원딜. 여기 정글이 백정이라고 하는데 뭐예요? 이런 거는? 정글. 이게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게 훅 들어오네. 아니에요? 보통 이게 이제 그래서 라인별로 네. 그 칭호들이 있죠. 탑 쪽에는 탑 신봉자, 네. 탑을 숭배하는 사람들, 탑 신봉자. 혹은 또 정글에는 백정, 약간 천민.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정글들이 부르면 끌려가야 돼요. 그래서 백정? 예, 부르면 와야 된다. 약간 옛날에 그 조선시대의 느낌으로 나는 거부권이 없다. 약간 좀 노비다. 막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본인들 역할을. 그만큼 약간 서러움이 많이 껴있다. 뭐 그런 느낌으로 보면 되는데 정글이 사실 해야 될 게 진짜 많아요. 뭐 탑 봐주고 미드 봐주고 바텀 봐주고 또 그 와중에 또 미드가 갑자기 막 그래요. 에이 정글아 이거 이 미드가 이게 좀 입이 심심한데 이거 블루는 언제 주느냐? 이러면 또 블루 주러 막 가야 되고 블루도 막 이렇게 요리해서 줘야 돼요. 요리해서 내가 먹는 게 아니라 막 불 끓이고 뭐 요리 다 해가지고 막 먹게 해줘야 돼요. 막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니까 막 백정이다 했는데 사실 저 요즘 느끼는 게 그래서 민초의 난이 일어나가지고 요즘 정글러들이 진짜 셉니다. 옛날에나 그렇게 불렸지 요즘 보면은 무슨 막 칼이랑 막 도끼 들고 주먹으로 그냥 막 머리 깨고 다니고요.
맞으면 그냥 정신을 못 차려요. 요즘은 그냥 정글러들이랑 막 그런 식으로 말을 섞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요즘은 계급이 엄청 많이 올라갔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계급 구분이었구나. 알겠습니다. 그리고 협곡의 전령. 이게 중요 오브젝트들 또 얘기하시는 거구나. 이제 그 전령이라는 게 롤에서 이제 굵직굵직한 오브젝트들 중에 하나인데 보통 이제 이게 탑 쪽 라인과 바텀 쪽 라인에 인접한 정글 중앙에서 하나씩 나와요. 우선은 탑 쪽에서 나오는 게 이제 가장 빨리 나오는 전령인데 게임 시작 후 8분 맵 위쪽 둥지에 출현하고 6분마다 리젠됩니다. 주로 전령이라고 줄여서 말하고 영어 쪽에서는 헤럴드라고 해요. 헤럴드. 초반 싸움이 일어나는 대부분의 이유고요. 게임 시작 20분이 지나면 같은 자리에 이제 내셔 남작 정말 중요한 오브젝트로 변경이 돼요. 그래서 이게 계산을 해보면은 8분에 나오고 6분마다 리젠이기 때문에 전령을 빠르게 먹어 아무리 빨리 먹어도 2번밖에 못 먹어요. 2번을 다 먹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중간에 이제 적당히 한 번만 먹는 경우도 있는 그런 오브젝트라고 보시면 되고 중요한 건 잡는 거 자체는 어렵지 않거든요. 이 친구가 막 강하진 않아요. 덩치만 보면 무슨 이렇게 저 다른 뭐 RPG 게임 같은 데 가면 보스로 나올 것 같은데 사실 엄청 약해요. 근데 대신에 맷집이 단단하고 처치 시에 전령의 눈이라는 오브젝트가 떨어져요. 이거를 습득을 하면은 귀환이 강화돼서 귀환 시간이 줄어들고 이 눈을 들고 있는 사람이 눈을 깨면은 전령이 우리 아군으로 출현해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라인을 타고 가서 그 라인에 있는 포탑에 박치기를 시도합니다. 포탑을 엄청 빠르게 철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전령의 눈을 먹기 위해서 전령의 눈을 주냐 마냐에 관련된 부분에서 게임 시작 후 8분이 되면 여길 중심으로 교전이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생각해보세요. 8분에 딱 갈 수는 없잖아요.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이제 프로 경기에서는 6분, 7분부터 빌드업이 돼서 막 길게는 전령 근처에서 8분이 아니라 뭐 9분, 10분? 여기까지 싸우면서 시간이 엄청 길게 갈 때도 있어요. 근데 이 시간을 기점으로 프로 경기에서는 좀 정형화된 플레이가 나오기 때문에 약간 좀 롤을 처음 본다? 이런 분들은 저기 왜 올라가지? 이럴 때 이게 전령이 나오고 이때 무조건 가는구나. 이렇게 편하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령을 사용하는 영상이 있구나. 이렇게 눈을 깼죠 지금? 눈을 깨면 이렇게 아까 봤던 전령이 나와요. 이제 우리 편이 된 거예요. 이 친구가 저렇게 포탑 방패가 있는 곳에다가 박치기를 하면은 골드도 먹을 수 있고 포탑을 그냥 한 번에 확 때려주죠. 저걸 이용해서 뭐 2번, 3번 박치기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사용한다는 거 영상을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엔 드래곤. 여기가 설명이 좀 힘드네. 이게 사실 작년에는 4마리였는데 올해 또 2마리가 추가돼가지고 기본용이 6마리에 장로까지 있어요. 어떻게 뒷페이지 가면 이렇게 일일이 있나? 뒷페이지 이거 내가 말로 해야 되는구나. 간단하게 무슨 용이 제일 좋아? 저는 무슨 이거 그 아이스크림 가게 가가지고 다 달라요? 무슨 맛이 제일 좋아? 저는 보통 아이스크림 가게가 민트 초코 고르긴 하는데 롤 용 중에는 그 제일 뒤에 있는 마법공학 드래곤과 이제 화학공학 드래곤이 새로 추가된 용이거든요 올해. 저는 이 중에서 화학공학 용을 제일 좋아해요. 이렇게 용별로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면은 화염용 같은 경우에는 이 용 스택을 쌓으면은 나의 공격 관련 스탯이 오릅니다. 그리고 용을 4마리를 먹으면은 공통적으로 다 이제 용의 영혼을 줘요. 한 팀이 4마리를 다 먹으면. 그러면 이제 계산해 보면은 최대 7마리까지 나올 수 있겠죠. 서로 3마리를 먹고 마지막 4마리를 먹으면 7마리니까. 근데 이제 용의 영혼을 습득하게 되면 특별한 버프를 주는데 화염용의 경우에는 이제 제가 기본 공격이나 스킬을 사용하면 거기에 추가적인 충격파가 같이 나갑니다. 딱 들어봐도 그냥 공격력이 오르는구나. 되게 직관적인 용이면서 사용하기 편리하죠. 그러다 보니까 뭐 포킹 조합이나 이런 팔이 긴 쪽들이 좋아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제 용이 나올 때 이제 그 용의 영혼이 정해지면 지형이 변화하기도 하는데 화염용은 맵을 그냥 다 태워버려요. 막 벽도 사라지고 부시도 사라지고 이러면서 그런 부분들이 변화를 주고 바다 같은 경우는 딱 봐도 이게 바다라는 이미지가 뭔가 좀 끈적끈적하고 뭔가 좀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바다 같은 경우에는 바다용에게 맞으면 챔피언들이 슬로우가 걸리고 바다용을 먹으면
챔피언들의 체력과 마나 회복이 올라요. 그리고 용의 영혼을 먹으면 추가적으로 전투가 일어났을 때 체력 재생이 확 오르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정말 사기용이라 불렸던 때도 있는데 요즘은 또 약간 변해서 좀 덜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고, 바다용이 나왔을 때 좀 중요한 포인트가 맵에 이제 부시들이 확 추가가 되는데, 그 부시들과 관련된 이제 수풀과 관련된 챔피언들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효과들을 받을 수 있어서 뭔가 좀 그런 쪽 챔피언들, 뭐 렌가, 마오카이 이런 챔피언들이 보통 좀 바다용이 나오면 되게 좋아하는 경향도 있죠. 그리고 바람용 같은 경우에는 습득 시에 여기 좀 역사가 좀 긴데 이동 속도가 증가될 때도 있었고, 뭐 쿨감이랑 관련될 때도 있었고, 정말 역사가 다양해요. 근데 이제 용의 영혼 같은 경우에도, 잠깐만 나 이거 기억이 안 나는데? 찾아 검색해 볼게요. 순간 이게 얘기하다 보니까 용의 영혼이 바람용이 뭐였지? 기억이 안 나요. 그럼 이제 지형 설명부터 좀 해보면은, 바람용 같은 경우는 이게 지형이 나오면은 그 정글 중앙 부분에 이제 바람의 그런 지형 같은 게 생겨요. 필드 같은 게. 그래서 이제 그걸 타고 막 움직이면은 챔피언들이 막 빨라지고 좀 더 뭔가 좀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뭔가 로밍을 가는 챔피언이라던가 좀 움직임이 빠른 챔피언들, 혹은 이제 뭐 도주라던가 아니면 어딘가에 뭐 갱킹을 갈 때 이쪽 지형을 쭉 타고 들어가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갱킹이 될 수 있고. 그래서 검색이 끝났나요? 네, 공 쓰면은 이속 증가. 아, 맞아. 채팅창에서 말해주셨어요. 친구들이 공 쓰면 이속 증가. 근데 제가 요즘 나이가 들긴 했나 봐요. 이게 사실 중계할 땐 다 아는데 이렇게 쭉 나열해라 보니까 이게 헷갈리네. 신기하다. 오메가3 좀 먹어야겠습니다. 대지용 같은 경우에도 좀 설명을 드리면은, 대지용은 용의 영혼이 나오면은 맵에 벽이 추가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되게 직관적이죠. 대지용이니까 이거 뭔가 땅이랑 관련된 벽이 추가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LOL이 챔피언들을 보면은 소위 이제 벽궁이라고, 벽에다가 상대 챔피언을 이렇게 부딪히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뭔가 추가 데미지가 들어간다던가, 뭐 추가적인 뭐 스킬 효과가 발동되는 뭐 스턴도 있고. 그래서 그런 챔피언들이 이런 벽이 나오는 걸 꽤 좋아하긴 해요. 그러면서 그 벽이 있다는 것 자체가 뭔가 이 벽을 끼고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변수가 있고, 용의 영혼 같은 경우는 되게 직관적입니다. 그냥 용의 영혼을 먹으면 보호막이 생겨요. 단단하게. 약간 좀 이것도 바위 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사실 그래서 많은 그런 LOL 유저분들이 제일 선호하는 용이기도 해요. 직관적이고 어떤 조합에나 그냥 보호막이 있으면 되게 편하잖아요. 내가 뭐 공격적인 픽을 하고 뭐 방어적인 픽을 하고 보호막이 하나 추가되면 굉장히 편하니까. 뒤에 있는 두 개가 마법공학용과 화학공학용, 이게 이제 새롭게 추가된 용들인데, 개인적으로 이제 마법공학용을 되게 재밌다고 생각하는 건, 이거는 이제 저희가 좀 말로 설명하기가 힘든데, 맵에 포탈들이 생겨요. 차원문이 생기는데 그 차원문을 타고 지정된 장소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마음대로 고를 수 있는 건 아니고 문마다 연결된 곳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바탕으로 해서 엄청 다양한 플레이가 나올 수 있어요. 위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아래로 갈 수도 있는 거고, 뭔가 약간 보통 이제 교전했을 때 얘가 갑자기 여기 왜 있지? 이런 느낌으로 뭔가 포위망을 펼칠 수도 있는 거고요. 텔레포트 같은 건가요? 그렇죠? 이게 되게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거라서 게임 내에서 되게 창의적인 변수들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번 2022년에 추가된 용 중에 마법공학용이 정말 재밌다. 이건 진짜 잘 만들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용의 영혼을 먹으면 이제 챔피언들의 평타에 번개가 나가요. 키식 이러면서. 그 번개가 나가면은 추가 데미지와 슬로우가 걸려서 뭔가 좀 뭉쳐있는 싸움에서 되게 좋지 않나? 잘못 맞으면 그냥 다 같이 그냥 지지직 하면서 쓸려 나가는 거라서 이쪽도 용의 영혼이 되게 위협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화학공학용, 저 이 용 정말 싫어합니다. 왜 넣었는지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이 용 같은 경우에는 맵에 있는 부시들을 없애버리고 위장이 가능한 이제 연기 구역으로 만드는데, 여기 들어가면 챔피언들이 이제 은신이 되는 거예요. 부시 대신에. 근데 개인적으로는 롤이 그 수풀을 이용한 챔피언들의 이제 시너지라든가 뭐 메커니즘적으로 이득 보는 경우도 있고, 매복 플레이가 되게 핵심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굳이 이렇게 비틀었어야 됐나? 그런 감상을 좀 많이 받아요. 용의 영혼 같은 경우에도 체력 비례된 데미지를 주고, 그러니까 체력의 차이에 대한, 체력 차이가 나는 그런 비례된 데미지를 주고, 용의 영혼을 먹으면
용의 영혼을 먹은 쪽 챔피언들이 죽었을 때 좀비로 부활을 할 수 있어요. 사실상 이제 솔로 랭크 같은 데서는 화공학 용의 영혼을 주면 이건 게임이 끝났다. 못 이긴다 그냥. 게임을 하지 말자 이런 느낌이라서 뭔가 좀 과하지 않나? 사실 이게 좀비가 되는 것도 잘 모르겠고 이거 사실 거의 못 이기는 느낌이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냥 뭐 이렇게 좀 난장판으로 만들 거면 그냥 진짜 뭐 약간 좀비 영화 같은 거 보면 좀비한테 물려 죽으면 좀비 되잖아요. 그냥 좀비 영혼 먹은 쪽한테 죽으면 그냥 죽은 쪽도 그냥 좀비가 돼가지고 일어나서 차라리 뭐 그런 것까지 나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제가 좀 나이도 있고 하다 보니까 탱커들을 많이 해요. 근데 롤이 탱커한테 너무 적대적이에요. 이 화학공학 용 같은 경우에도 이게 탱커들한테 엄청 위협적이란 말이에요. 체력 차이랑 비례된 데미지가 들어가니까 이게 좀 너무하지 않나. 이게 제가 뭐 라이엇에게 뭐라 하는 건 아니고 이 탱커 유저들의 그 마음을 좀 알아주셨으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용중용인 장로용. 이게 이제 용의 영혼 한쪽이 먹으면 장로용이 재생이 되는데 장로용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렇게 봐요.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먹으면 게임을 이긴다. 주면은 게임을 진다. 아무리 유리한 게임도 장로용을 주면 지고 유리한 팀도 좀 게임이 너무 안 끝나는데 좀 질질 끌리는데 이 생각을 하다가도 장로용을 먹으면 게임을 끝냅니다. 먹는 순간 챔피언들이 공격을 하면 추가적인 피해도 들어가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일정 체력 이하의 적을 처형해 버려요. 말 그대로 이제 뭔가 한타에서 쓸 수 있는 변수 이런 걸 지워버리는 거죠. 아슬아슬한 체력으로 살아서 보여주는 뭐 멋진 플레이 이런 거를 장로용이 이제 막 그 챔피언들 뒤에 나와서 브레스를 확 갈겨버려요. 그럼 그걸 맞으면 무조건 죽어요. 그래서 이거를 주었을 때는 웬만하면 한타를 안 하고 도망가야 되고 만약에 한타가 일어나면 그냥 게임이 끝났다. 이기는 게 말이 안 된다. 근데 정말 가끔 장로용 먹은 팀이 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는 진짜 막 그냥 팬분들이 터져버리죠. 말 그대로. 어떻게 이걸 먹고 지냐 이러면서. 예전에는 바론, 장로, 뭐가 존재했을 때 반반이었는데 이제는 확실히 장로가 더 좋다? 보통 장로가 꽝 싸움 했을 땐 더 세고 바론 같은 경우에는 미니언을 강화하다 보니까 뭔가 운영 쪽으로 버티기가 좋은데 결국 결론은 정해져 있다고 봐요. 장로 먹은 쪽이랑 한타를 하면 안 돼요. 바론 먹은 쪽이 버티는 느낌이고. 그리고 이건 뭐죠? 이게 아까 얘기들이 이제 장로용을 이렇게 보여주시네요. 한 번 더 볼까요? 피가 없어졌어. 보시면 체력이 뭔가 좀 여유가 있어 보이는데 요 상대편 잠깐 다시 들어가서 죄송합니다. 조작이 좀 보면 체력바에 뭔가 이제 하얀 그런 빗금 같은 게 그어져 있잖아요. 저 체력 이하가 되면 이제 처형을 당한다는 거예요. 공격을 받았을 때. 그리고 내셔 남자. 또 방금 이제 물어주신 바론과 관련된 건데 게임 시작 후 20분 뒤 맵 위쪽 둥지 출현, 6분마다 리젠. 보통 바론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쵸? 바론이라고 줄여서 부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장로 드래곤 출현 이전에 가장 중요한 오브젝트. 처치 시 모든 팀원에게 300골드와 3분간 유지되는 버프를 부여한다. 앞서 얘기드린 전령이 20분이 되면 그냥 칼퇴근을 합니다. 공무원이에요. 이 시간에 바로 퇴근을 하고 거기서 이제 굵은 이런 지렁이 같은 바론이 맵을 타고 이제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이 같은 경우는 이 오브젝트가 엄청 강합니다. 그래서 챔피언들이 1대1로는 못 먹어요. 가끔 이제 먹을 수 있는 챔피언들이 있긴 한데 프로씬에서 이제 그러기는 좀 많이 어렵고 그래서 이제 다 같이 힘을 투자를 해서 먹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한쪽이 이걸 치면은 반대쪽이 반드시 이제 이걸 주지 않기 위해서 싸움을 하러 오는 경우가 많고 버프를 먹었을 때 그 버프를 가진 챔피언들 주변에 있는 미니언들이 강화가 돼요. 근데 강화라는 게 단순히 이제 그 미니언들의 능력치가 오르는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건 라인마다 나오는 대포 미니언이 대포를 좀 더 멀리서 쏘게 사정거리가 늘어나고 공격력도 강해지기 때문에 방어를 해야 되는 팀 입장에서는 우리 팀의 포탑을 그 대포 미니언들이 아주 먼 사정거리에서 때리게 돼요. 그래서 사실상 버프를 줬을 때 수성을 하는 게 엄청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제 누워서 게임하는 늠롤이라고 불리는 그런 플레이들을
바론을 먹었을 때 뚫어낼 수 있고 또 그게 아니어도 그냥 유리한 팀 같은 경우에는 뭐 바론 먹은 다음에 뭉쳐서 상대방의 주요 이제 타워들을 뚫어내기만 하면은 경기의 승패를 이제 좀 굳힐 수 있는 그런 오젝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항상 여길 중심으로 사고가 많이 나는데 왜냐면 정글러가 가지고 있는 강타라는 소환사 주문이 이 정글 몹에게는 아주 큰 고정 피해를 입혀요. 그러니까 트루 데미지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바론을 칠 때 유리한 팀이 바론을 치는 과정에서 체력 관리가 안 되고 또 바론을 뺏으러 오는 상대장 챔피언들에 대해서 방어가 잘 안 되면은 유리한 팀이 바론을 치다가 상대팀이 바론을 먹어버리고 게임이 역전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뭐 바론 이 둥지 안에서 포지션을 어떻게 잡냐, 바론을 언제 어떻게 치냐 이런 거에 대해서도 말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를 기점으로 일어나는 한타를 또 잘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래서 또 먹는 장면이 있네요. 이렇게 먹으면 버프가 생기고 보시면 또 기환도 강화되죠. 슝 하고 기한이 엄청 짧아지고 또 우물에서 나오면서 이렇게 보시면 대포가 엄청 멀리서 때리죠. 상대방이 대포 미니언을 지우는 게 좀 많이 힘들어져요.